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의원의 원장 이혁입니다. 제가 미용 진료를 시작한 게 14년쯤 되는데 그때 당시 IPL이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던 때였죠. IPL로 마치 모든 색소를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환자들도 의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IPL로 인한 타이거 마스크라고 하죠. PIH, 색소 침착이 심하진 않았는데 살짝 발생한 환자가 생겼어요. 광대 쪽에 한 2cm, 2cm 정도 되는 아주 약한 PIH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이걸 산 거죠.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색소 침착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루비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국엔 그 PIH가 왔던 환자를 결국에는 치료를 끝까지 해냈고 그분은 지금도 저하고 연락할 수 있을 만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제 미용 치료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후배분들한테도 사이드 이펙트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겁내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께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본인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봤으면 그건 분명히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오히려 제 치료의 주 항목 중에 하나가 레이저 후 부작용의 치료가 됐을 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때 당시 걱정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공부한 토대로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예상을 토대로 믿고 열심히 해봤던 거죠. 지금도 PIH가 오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PIH가 오게 된 어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느냐 얼마 되지 않았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환자는 제가 PIH를 일으킨 지 한 달 만에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만에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빠른 경과를 보여서 제 기억에 한 두 달 정도부터 치료 시작한 지 두 달 정도부터 개선이 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계속 밀고 나갔던 거죠. 결국에는 치료가 됐고 루비 레이저는 색소에 대한 치료는 거의 다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루비는 강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 강약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강하게 치료할 수밖에 없는 문신 제거 같은 경우에는 루비보다는 오히려 엔디아그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즉 루비 레이저는 원래의 사용 용도는 그 강한 색소를 없애는 그 효과가 좋아서 루비를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그걸 선호했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그 강한 효과를 기반으로 이거를 약하게 조절해서 미세하게 조절해서 씀으로 해서 약하게 치료해야 되는 요즘 흔히 말하는 로우 플루언스 세라피, 로우 플루언스를 이용한 치료에 응용을 했던 거죠. 지금 진원2를 이용한 레이저로 어떤 색소 치료를 주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약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들, 강하게 해야 되는 치료는 오히려 루비보다는 IPL이나 CO2나 엔디아거나 차라리 뭐 롱폴스 알렉산드라이트나 이런 쪽을 더 이용을 하지 강한 치료는 루비로는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딱 하나 강한 치료가 필요한데 루비를 사용하는 거는 선천성 오타오반만 루비를 사용해서 하죠. 그 이유는 선천성 오타오반은 그 색소의 위치가 상당히 깊고 굉장히 진하고 색소의 외피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어서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제가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엔디아그나 알렉산드라이트보다는 그래도 루비 레이저가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루비 레이저로 강하게 치료했을 때 불가피하게 오기 쉬운 하이포, 색소 탈락의 문제를 나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나름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 오타오반, 선천성 오타오반의 치료는 아직도 루비 레이저로 강하게 하고 있고 그 외의 약하게 해야 되는 모든 색소 치료, 기미가 대표적인 치료겠죠. 기미,
그리고 뭐 양측성 오타마반, 그리고 뭐 다쳐서 왔든 여드름 때문에 생겼든 레이저의 부작용 때문에 생겼든 뭐 PIH, 그리고 주근깨는 주근깨인데 IPL이나 다른 색소 치료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은 아주 심한 주근깨, 이 심한 주근깨의 뿌리를 좀 더 제거해 보자고 할 때, 그럴 때 주로 진원의 로우 플러런스 방법을 쓰고 있죠. 레이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빔 퀄러티를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탑햇 방식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탑햇 방식의 레이저 빔의 퀄러티를 윗부분을 잘라버려 가지고 균일한 어떤 빔 퀄러티를 갖게 만드는 방식을 탑햇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엔디아그 레이저나 알렉이나 대부분 다 왜? 피부에 균일하게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표피의 색소에 국한된 얘기지 진피의 색소에 국한된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원 루비 레이저는 유일하게 가우시안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가우시안 방식은 빔을 표피 쪽에서 균일하게 맞게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센터 쪽으로 갈수록 더 에너지가 세지지만 그 말은 더 깊숙이까지 레이저가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루비를 너무 강하게 사용할 때는 이 중앙 부위에 너무 강한 에너지가 하이포를 일으킨다거나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쓰는 방식인 디포커싱 메소드로 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중앙 부위에 집중되었던 그 방식이 과하지는 않는데 깊숙이는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방식의 에너지 전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원의 특징이죠. 네, 오늘은 시술 지원자가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셔서 뭐 이런 케이스 많이 있어요. 남자분들 야외 활동이 많으시고 일 때문에도 햇빛 많이 보시는 분들, 특별하게 뭐 잡티나 이런 건 없는데 피부가 원래 까마신 것처럼 약간 검은 것처럼 어둡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에게는 기미가 뭐 호르몬이나 출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지만 남자분들은 대개 햇빛을 많이 보는 이런 야외 활동 때문에 여자분들의 기미에 해당하는 이런 색소가 얼굴에 옅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여자분들의 기미와 비슷하게 약간 얼굴이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파라미터인 10mm에서 12mm 정도, 2.0줄 정도의 파라미터로 약하게 그냥 얼굴 전체를 원페이스, 투페이스 정도로 꾸준히 레이저를 해주면 되거든요. 원래 장비에서의 최고 스팟 사이즈는 6mm이니 6mm로 선택을 하고요. 플로런스는 2.0줄로 선택을 하고 헤리스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1초에 2방 쏠 수 있는 ELS로 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는 보면 가이드빔의 사이즈가 지름이 1cm에서 1.2cm 정도 되는 이 정도를 본인이 익숙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즈 정도를 자기의 기본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좀 더 크게 한다거나 좀 더 작게 한다거나 해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죠. 시술해 볼게요. 약간 따끔하실 거예요. 약간 따끔하긴 한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시죠. 예. 뭐 이렇게 살짝 따끔한 정도. 그래서 환자분들께 굳이 엠나를 통한 마취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래요. 겁이 많으시면 하시고 뭐 잘 견디시는 정도면 마취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시술하고 나서 약 5분에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약간 빨개지는 정도, 그 정도로 시술을 하면 되죠. 아주 꼼꼼하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 얼굴 전체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뭐 요즘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레이저는 쏴지는 각도가 그 피부의 직각으로 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자가 물론 환자의 얼굴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쏴도 되고요.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라면 시술자가 몸을 많이 틀어서 이렇게 쏴줘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금 이쪽을 쏘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 레이저 쐈던 부분들이 약간 빨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딱 맞게 시술을 했던 거죠. 레이저를 빠짐없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곳이 있는지, 색소가 있긴 있는데 레이저가 안 쏴진 곳이 있는지도 잘 살펴야죠. 충분히 됐다고 생각되면 시술을 멈추고 후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후처치는 재생연고가 아니라 진정연고죠. 저는 알로에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알로에가 들어있는 진정연고를 바르고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물수건을 얼린 얼음수건을 써요. 얼음수건으로 직접 차갑게 쿨링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얼굴에 어떤 화기가 빠진 뒤에 환자분들을 귀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지논이나 루비의 디포커싱 메소드는 글이나 말로 배우기 좀 힘들고요. 이런 영상으로도 아주 많은 케이스가 없으면 케이스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루비 레이저를 쓰는 방식의 그 약간의 차이를 캐치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케이스를 같이 혹은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필요하지, 어떤 표처럼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거라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초심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